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9%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정말로 미친 듯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상승률로 최근의 상승률로만 놓고 봤을 때 대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16,200원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갱신해놓자마자 급락이 연출됐다가 좀 버텨주고 있는 구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구간이 앞전에 있었던 어떤 선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신고가 영역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요, 자,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영상에서도 짚어봐 드렸었고 항상 짚어봐 드리고 있지만, 자, 우리가 어떤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광통신 종목들을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지금 루멘텀 홀딩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키움증권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엔 모바일에서 보이시는 왼쪽 하단에 이렇게 짝대기 3개 모양의 메뉴를 누르신 다음에 메뉴 중에서 해외 주식 들어가시면 루멘텀 홀딩스라고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시세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자, 루멘텀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자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5일선 위로 올라와 줬었던 상황이면서, 자, 우리가 코이런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윗단에서 잘 버티고 있었던 어제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코닝 같은 경우에도 어제 반등 흐름이 좀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자, 오늘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낙폭과대 이후로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면서, 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이 대한광통신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이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다가 한번 꺾이긴 했지만 우리가 이전에도 과도하게 낙폭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이면서 대한광통신에게 숨결을 불어넣었었던 그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전혀 떠난 흔적이 안 보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닥 다져주고 시원시원한 신고가 이어나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이 영상을 개인분들한테 추천드리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보시다시피 최근에 개인분들이 엄청나게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바로 이렇게 대한광통신이 조금 올라온다라고 하면서 매도하고 나가면서 윗꼬리가 발생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서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지금 이 우리로라고 하는 종목에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로가, 자, 앞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안착시켜줄 수 있는지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서 광전자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우리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몇 %까지 밀렸었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하한가 부근까지 밀렸었다. 왜 그러냐면 어제 거래가 정지됐었는데, 거래가 정지됐었기 때문에 낙폭이 반영되지 않았었고 하한가 부근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면서 전일의 종가 부근까지 이렇게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지켜내줄 수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빠르게 광통신 종목들이 반등 흐름이 연출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인데, 자, 제가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낙폭이 과도하게 나온 자리에서 우리가 매도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매도를 하고 나간다라고 해도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이 리테스트 데드캣 바운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해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5일선 부근까지 한번 올라타주는 시도가 있었지만 현재 지금 꼬리를 발생시키고 있는 구간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라고 하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과도하게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21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까지 맥시멈으로 한번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튀어서 빠르게 올라오는 이런 형태로 충분히 진행될 수 있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래 꼬리를 쥐어짜듯이 말아 올려주는 날부터 시작해서는 장대 양봉까지도 충분히 보여주면서 2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까지는 빠르게 튀어서 올라올 수 있는 대한광통신이다 보니까 어제 굉장히 충격적인 하락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 떨어진 자리에서 매도하고 나갈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만약에 평단가가 위에 형성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까지를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까지도 잡아갈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일단 단기적인 바닥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제가 앞전에 그어놓았었던 이 파란색 선인, 보시다시피 이 15,000원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15,000원 선이 어떤 선이냐면은 앞전에 저항으로 작용됐었던 선이 돌파되고 나자 지지로 지금 연출되고 있는 구간이면서, 만약에 이 구간을 종가상에 한 번 더 지켜줄 수 있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다고 하면요, 우리가 이 구간 확실하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주는 구간이 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많이 떨어져서 어제 심란하셨던 분들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미국장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방통신 섹터 자체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대한광통신의 숨결을 불어넣으면서 엄청난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던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 보시면은 프로그램이 그렇게까지 최근의 구간에서 매도를 많이 쏟아내고 있지 않은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이때가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3월 10일날 810만 주 가까운 프로그램의 매수량이 쏟아져 들어왔었는데, 자, 우리가 그날의 수급을 한번 지켜보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 거래원 자체가 JP 모간 서울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다 더해서 우리가 이 모건 스탠리까지도 지켜볼 수가 있겠는데, 둘이 합쳐서 거의 400만 주 가까운 매수량이 쏟아져 들어왔었고, 바로 이 어제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살펴보시면은 JP 모간 서울이 50만 주 정도를 매도 물량을 그 사이에 쏟아내긴 했었지만 여전히 190만 주 가까이를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모건 스탠리는 조금 더 팔았었지만 여전히 30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도세가 조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들어왔었던 물량보다는 그래도 덜 쏟아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이 JP모간 서울이 어떤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휴림 로봇의 숨결을 불어넣고 나서 휴림 로봇이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죠. 이 구간에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까지를 한 번에 찔러 놓으면서 매수량을 엄청나게 들어왔었던 JP모간 서울이 바로 이런 구간에서는 싹 다 팔고 나가자 휴림 로봇이 급락이 연출이 좀 됐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바로 앞전에 있었던 신풍제약의 케이스처럼 손바뀜이 되는 케이스까지도 지켜보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이런 구간에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상승 흐름이 있었던 종목이고, 처음에 상승할 때까지만 놓고 봐도 정말로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신풍제약이 갑작스럽게 무너뜨리면서 21선에서의 지지를 받아줬었던 바로 이때에, 지금은 우리가 기간이 지나서 안 보이지만 이 외국인 측에서 엄청난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했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려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렸었던 외국인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바로 이 구간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종목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만한 구간이 분명하게도 연출이 됐었는데, 자,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려주면서 하락을 멈춰줬었던 구간에서 더 많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테고, 이때 당시에 2.4조 가까운 거래 대금이 터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도 갱신을 해줬었던 신풍제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터져나왔었던 내용의 이슈는 바로 이 외국인이 MSCI에 편입됐기 때문에 엄청난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더라고 이 다 올라온 자리에서 기사가 쏟아져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앞전에는 단일 세력이 끌고 오다가 여기서 본인들의 물량을 털고 나갈 계획이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구간에서 하락을 멈춰주면서 다시 한번 매집을 가져간 누구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 외국인 세력들이 이전에 있었던 이 세력들이 던졌었던 가격조차도 넘어가 버리는 이런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 줬었던 그 주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한 외국인의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인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성델타테크의 케이스도 보실 수가 있겠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특이점을 발생시키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왔었던 종목. 자, 그러면서 기간을 죽이고 있다가, 자, 이 구간에서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1차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 위에 구간에서 박스를 치면서 마찬가지로 단일 세력들은 꽤나 많은 물량을 정리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때 당시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막 점상 올라가면서 미친 듯한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위아래로 변동성이 크게 늘어지는 구간이 있었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연출해 줄 때는 이때도 기간값이 지나서 안
안 보이지만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는 운전하고 있는 주체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기간값이 지나서 안 나오지만 이전과 비교했을 때 명백하게도 프로그램이 개입하는 강도가 달라졌었던 신성델타테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슬슬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개입 강도를 늘려가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시죠? 자, 우리가 이렇게 차트를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원래 앞전부터 쭉 대한광통신을 끌고 오면서 매집을 해왔었던 세력과 외국인 세력의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 본격적으로 연출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구간에서 원래 세력이 엑시트를 했다라고 해도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받아내주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우리로처럼 넘어가주는 이런 흐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한광통신 떨어진 자리에서 매도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반등이 튀어서 올라오는 자리를 이용해서 대응을 이어나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가를 충분히 안정적인 권에서 들였었기 때문에 손실 중이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수익이 꺾인 구간에서 매도하고 나갈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는 구간을 이용해서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이 구독자님들께 매수 타점 드렸었던 구간은 바로 3월 18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4주 전에 3월 18일날 2700분 가까이가 시청하셨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짧게 2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3시 반 이전까지 해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종가상 좀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려볼 생각인데,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얼마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요, 6,830원 영역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튀어서 올라오면서 최근의 수익률을 잘 찍어주고 있다가 어제 갑작스럽게 급락이 좀 연출이 됐었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이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우리는 대응을 이어나갈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를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셨으면 이렇게 위에 구간에서 붙어서 따라붙는 매매를 하지 않고, 이런 구간에서 이미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구독자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앞전에 이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이 대한광통신의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요,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21선에서의 지지를 잘 받아주면서 튀어서 올라왔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급락이 연출된 이후로 다시 한번 21선을 갔다 왔었던 이날에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이날이 바로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3월 9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핸드 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쪽에 있는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한광통신을 검색해봤을 때는요, 보시다시피 3월 9일날 대한광통신을 4,230원 이하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그 이후로도 보시면은 21선까지 눌렸었던 날이 3월 31일이었고, 이때 추가적인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3월 31일날 대한광통신을 7,30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자,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종가상에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실 수 있도록 15,120원 영역에서 매수 타점 추가적으로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자, 어떤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손실권이신 분들, 그러면서 1차 진입이신 분들만 추가 매수하시면 되겠으며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해당이 안 되겠지만은 내가 윗단에서 보유하고 있느라고 손실권이신 분들께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고, 다시 한번 평균 단가가 낮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는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지금 이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2656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타점 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 바로 이 종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과 관련된 광통신 관련 종목을 한 종목 가져왔는데, 이 종목은 여러분들 이렇게 급락이 연출될 때 급락이 연출되지 않고 윗단에서 버텨봐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냐면,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퀴린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 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 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25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대한광통신 지금 구간은 매우 대응이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로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하나 싶더니만 전고점을 뚫어줬다가 다시 한번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로가 이 종가상의 5일선을 잘 지켜줄 수 있는지를 지켜보면서 실시간 대응 타점 마찬가지로 이어나갈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5644256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우리가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